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냥 누구나 한 번씩 살다 보면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닐 무렵 저희 집에 친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. 치매를 앓고 계셨고 증세가 심각했지요. 가족은 저와 어머니, 아버지, 위로 10살 차이가 나는 누나, 이렇게 넷이 있었습니다. 집은 좀 작은 편이었고 거실 하나에 방 2개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. 저와 10살 차이 나는 누나는 고3이라 할머니와 방을 쓸 수 없었고 당연히 저와 할머니는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. 당시 저희 집엔 아버지의 사업의 이유로 컴퓨터가 있었고 그 컴퓨터는 고3이었던 누나의 방에 있었습니다. 누나가 수험생이라는 걸 저는 너무 어렸던 터라 인지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데려오곤 했었죠. 하지만 그것도 할머니가 오고 나서부터는 할 수 없었습니다.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지만 정신은 나름 온전하신 분이었고 저에게도 잘해주셨습니다. 제 방은 부엌과 연결된 베란다와 붙어있는 방이었습니다. 방에는 별도의 창문은 없고 베란다로 연결된 큰 창문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. 그 창문은 책상 앞에 있었고 침대에 누우면 창문을 바라볼 수 있었죠. 베란다에 성인 남성이 서 있으면 복부까지 보이는 그런 커다란 창문이었습니다. 할머니는 침대에서, 저는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. 종종 할머니가 잠결에 뭐라 하시는 걸 들었지만 워낙 잠에 깊게 들어 알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여름쯤 목이 말라 눈을 떴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고 계시더군요. 부엌으로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이불을 계시며 가야 해 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. 할머니, 어디 가요? 어딜 가야 하는데요? 라고 물었죠. 그러더니 창밖을 가리키며 저기 날 데리러 온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가야 해. 라고 하시더군요. 잠결이지만 그래도 할머니와의 대화로 어느 정도 잠이 깨어 있었던 저는 가리키는 창문을 바라보았고 거기에 서 있는 한 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.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. 스포츠형으로 짧게 자른 머리, 길게 옆으로 쫙 찢어진 크지 않은 눈, 검은색 라운드 티셔츠에 어깨 쪽에 하얀 라인이 들어가 있던 그 남자는 천천히 할머니에게서 시선을 옮겨 저를 바라보았습니다. 초점 없이 작게 뜨여있는 그 눈이 천천히 이동해 오는 동안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돋아 올라왔습니다.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. 할머니, 누구예요, 저 사람? 너 몰라? 모르는 사람이야? 네가 왜 몰라? 몰라요.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. 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저의 어깨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. 그 남자는 이젠 천천히 창문 안으로 손을 뻗고 있었고요. 저는 그 남자에게 나다! 누군데 내 방에 들어와! 하고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. 할머니는 어깨 흔드는 걸 멈추지 않으셨고요.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그 남자는 힐끔 저를 쳐다보더니 손을 걷었습니다. 그리고 남은 말은 맛있네 였습니다. 또박또박 들려온 목소리. 할머니의 고함소리와 나의 울음소리를 뚫고 들어와 나의 귀에 들린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무서워서 미친 듯이 울었죠. 진짜 집이 떠내려가라고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. 아버지는 시끄러웠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할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. 저도 울다가 기절했고요.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. 고향인 영동의 가족 선산에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은 부산으로 내려와 다 같이 집에서 시체처럼 잠이 들었습니다. 잠을 자는데 문이 열리고 문 밖으로 보이는 피아노 의자에 누가 앉아있더라고요. 춥다. 추워. 연신 이 말을 하면서 있더군요. 그래서 눈을 떴는데 할머니셨습니다. 온 몸이 물에 폭삭 젖어 있더라고요. 할머니, 무슨 일이에요? 왜 이렇게 다 젖었어요? 왜 할머니 방에 안 들어와요?
하고 질문은 했지만 할머니는 방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 춥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. 귓속으로 들리는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, 똑똑 하고 물이 계속 장판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꿈이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. 그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젖으셨지 라는 생각뿐. 그렇게 꿈에서 일어났고 다음날 나는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놀랍게도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이 모두 그 꿈을 꾸었고 우리는 아침을 먹고 무덤에 다시 가보자 하고 간략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. 그때 뉴스에서 명동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. 우리 가족은 모두 밥 먹던 것을 중단하고 그 길로 산으로 갔습니다. 할머니의 무덤은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 흙이 모두 아래로 씻겨 내려가 관뚜껑에 물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. 그 때문에 할머니가 그렇게 물에 젖은 채 춥다라고 반복하며 말씀하셨을까요? 그건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.